여들톡 들으면서 나도 팟캐스트 한번 해볼까? 라고 생각해본 톡토로들 계신가요? 어렵지 않습니다. 스포티파이 for 팟캐스터와 함께라면 누구나 팟캐스트를 제작하고 발행할 수 있어요. 스마트폰 앱으로 녹음과 간단한 편집이 가능하고요. RSS 피드를 통해 애플 팟캐스트나 구글 팟캐스트로 내보내는 것도 한 번에 됩니다. 이제 여러분의 이야기를 시작해보세요. 여들톡처럼. 스포티파이 for 팟캐스터가 여러분을 도와줄 거예요. 지금 바로 스포티파이 포 팟캐스터를 앱스토어에서 다운받고 시작해보세요. 심지어 무료입니다. 여자둘이 토크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하나입니다. 안녕하세요. 황선우입니다. 9월 30일은 무슨 날이었죠? 세계 팟캐스트의 날이었습니다. 스포티파이에서 세계 팟캐스트의 날을 맞아서 축전을 겸한 인터뷰를 했죠. 네, 전 세계 팟캐스터들에게 짧은 축하 메시지와 팟캐스트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들을 담은 인터뷰 영상을 취합을 했는데 거기에 저희가 한국 대표로 참여했습니다. 네, 아시안 게임이 한창인 지금 저희가 또 나름대로의 국가대표로서 국가대표 팟캐스터입니다. 저희는. 그러면 톡토로들은 뭐다? 국가대표 청취자들이다. 약간 연결고리 약하긴 하지만 왜 당연한 거 아니야? 우리가 국가대표면 톡토로들도 국가대표지. 그거는 국가대표 선수들이 출전을 하고 있는데 응원하는 여러분이 다 모두 대한민국입니다. 이런 거랑 비슷한 거 아니에요? 그럼요. 우린 대한민국이잖아. 우리 다 평창이고 우리 다 대한민국이잖아. 알았어요. 국가대표 청취자 여러분, 톡토로 여러분 72화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참 뿌듯하지 않나요, 선우 씨? 뭐가요? 시작한 지 한 1년 반 정도 됐는데 이렇게 인터내셔널 팟캐스트 데이에 한국에서는 이런 팟캐스트가 있다라는 대표성을 띠고 인터뷰도 하고. 그러니까요. 저희가 대표하는 어떤 가치 이런 것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보게도 됐어요. 한국 대표를 정할 때 사실 저희보다 규모가 큰 팟캐스트, 더 오래된 팟캐스트, 더 큰 조직이 관여된 팟캐스트도 있겠지만 그래도 자그마하이 1년 반 된 이 팟캐스트를 근거히 하고 있는 이런 한국 자그마한. 대표로 불러주실 때의 그런 어떤 마음 이런 것에 배신하지 않고 열심히 해야겠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근데 이 세계 팟캐스트의 날을 맞아서 전 세계에서 각자의 언어로 누군가 듣고 있을 사람들을 향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띄워보내고 있다는 게 그것이 또 누군가에게 가 닿고 반향으로 돌아온다는 것 그런 게 참 아름답게 느껴졌습니다. 맞아요. 저희는 또 옛날 사람이라 라디오를 들으면서 자란 세대잖아요. 물론 지금도 라디오를 통해서 들을 수 있는 음악과 이야기들이 소중하지만 이렇게 개인이 손쉽게 누구나 음성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세상에 내보낼 수 있는 시대라는 게 이 변화가 참 감사하게 느껴지기도 해요. 새삼스럽게. 세계 팟캐스트의 날과 더불어 또 추석입니다. 저희에게는 명절이 2개가 겹쳤다고도 할 수 있죠. 하나 씨는 추석 연휴 어떻게 보내고 있나요? 선우 씨가 잘 알다시피 엉망진창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제가 9월 한 달 동안 참 전에 없이 좀 조신하게 살지 않았나요? 그렇죠. 약속도 별로 없고 술도 많이 줄이고 원고 집필에 매진하는 그런 시간이었는데 연휴에 조금 긴장을 풀고 또 쉬어가야죠. 연휴 첫날에는 저희 춤토로님께서 네덜란드 댄스 티어터의 좋은 공연에 초대를 해주셔서 멋있는 공연을 보고 뒤풀이도 하고 네. 각자가 저희가 술을 좀 마셨는데 그러고 난 다음 날이 현격히 달랐습니다. 선우 씨는 숙취가 그렇게 많은 편이 아니지 않나요? 네, 그리고 제가 요새 PT 하면서 아주 체력이 평소보다 더 좋아져서 숙취 없는 말끔한 다음 날을 보내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문제인 거야. 평소에 계속
음주를 간간히 해왔으면 이렇게 오랜만에 술 마셨다고 쓰러지고 이러지는 않을 텐데 평소 기초 체력을 음주 체력을 제가 많이 무너뜨려 놓은 것이었습니다. 아니 9월달에. 저는 꾸준히 운동을 했다고 말했는데 꾸준히 마셨다고 한 게 아니라 제가 그래서 운동량도 적고 이렇게 살고 있다가 연휴를 맞아서 약간은 흥청망청 보내게 되었어요. 네. 지필도 온데간데 없어지고. 근데 그 전날 술을 마시고 다음날 술이 말끔히 깨지 않은 상태에서 또 저희 망타클 친구 중에 한 명인 황사라고 하는 친구가 이전에 하던 바르셀로나라고 하는 와인바를 접고 나서 한동안 쉬고 있다가 망원동에 좋은 바인 사무시라고 하는 바가 있습니다. 거기와 콜라보로 팝업 키친을 이번 연휴에 열었죠. 네, 그래서 저희가 라구 파스타를 먹으러 갔죠. 그 친구의 라구 파스타는 그 친구도 음식 솜씨가 있지만 다른 친구들이 레시피를 만들어주고 또 업그레이드도 다른 친구가 해주면서 여러 친구들의 노하우가 많이 쌓여있는 그런 너무 맛있는 안주이기도 하기 때문에 거기 가지 않을 수 없잖아요. 동네 친구들이 그날 거기서 다 모였죠. 추석 당일날. 맞아요. 저희 아파트 옆라인에 살고 있는 김민철 작가 부부와 함께 그 사무까지 걸어서 한 25분쯤 되나요? 20분? 그 거리를 걸어가는데 김민철 작가한테 제가 철군은 김민철 작가 여성입니다.의 애칭이죠. 철군, 내가 아직 숙취가 덜 깼는데 또 이렇게 술을 마시러 나가도 될까? 이렇게 쓰레기처럼 살아도 될까? 라고 했더니 철군이 바로 너무 명쾌하게 그게 명절이에요. 명절은 그런 거야. 그렇죠. 그리고 저도 이제 연휴 때 하나 씨가 작업실에 있지 않고 계속 집에 있다 보니까 명절에 엄마들이 하듯 계속 먹을 것을 내어오며 자 먹자 끼니와 끼니 사이에 쉬지 않고 뭔가 간식과 과일과 이런 것들을 내놓는데 하나 씨가 거부하더라고요. 아니 좀 있으면 이제 라구 먹으러 가야 되니까 나는 좀 쉴게 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굉장히 좀 작은 충격이었어요. 명절에 위를 쉬게 한다고? 명절에 왜 쉬지? 명절은 끝없이 먹는 게 명절 아닌가? 그래서 저 혼자 2인분을 다 먹었죠. 저희 친구들 사이에서는 숙취가 아직 채 가시기 전에 새로운 그날의 술을 마시는 것을 그 첫 잔을 마중물이라고 부릅니다. 톡토로 여러분들 마중물이 어떤 개념인지 알고 계시려나 모르겠는데 옛날에 그 펌프식 우물 너무 옛날 사람 아니야? 그 펌프식 우물을 이 펌프질을 한다고 해서 바로 물이 나오지 않죠. 이 지하에 있는 물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위쪽에서 물을 부어줘야 됩니다. 그래야 물이 위쪽으로 나오게 되는데 그 넣어주는 물을 마중물이라고 하죠. 그렇죠. 더 많은 물을 마중 가는 물이다.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몸 안에 이미 음주의 하이웨이는 뚫려 있는 상태에서 마중물을 부어주는 개념으로 또 한바탕 다녀왔죠. 네, 여러분 김하나 작가가 항상 이렇게 방탕하게 사는 것은 아니고요. 네, 연휴에 정말 오랜만에 이렇게 쉬어가는 그런 기간을 갖고 있다라는 거고 이번 연휴가 꽤나 길어요. 그렇죠. 10월 3일 화요일까지 쉬게 되는데 그래서 연휴 전반전은 좀 이렇게 많이 릴렉스하는 시간을 보내고 아마 저희는 이제 팟캐스트 녹음을 하고 있는 10월 1일 오늘부터 2일 3일에는 편집과 또 방송 업로드와 등등의 여러 가지 업무를 하면서 조금 일상으로 돌아가는 그런 시간을 천천히 가질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약간 방탕하고 피폐하게 보내는 며칠 중에 제가 생각할 때 하이라이트는 저희가 갑자기 한밤에 나는 솔로를 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네. 주변에서 나는 솔로 이번 16기가 정말 굉장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고 추천을 받았었는데 좀 엄두가 안 났어요. 이게 한 편당 워낙에 길이가 길다 보니까 이거를 이어서 볼 만한 시간적 여유가 안 돼서 계속 못 보고 있다가 연휴에는 이런 컨텐츠들을 좀 몰아서 보기가 가능하니까 한번 대체 어떻길래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나 구경이나 해볼까 이런 마음으로 틀었다가 출구가 없더라고요. 네, 끝까지 내달리고 말았는데요. 그냥 이제 객관적으로 생각했을 때 우리가 나는 솔로를 보기 전에 누가 막 김밥 먹어가면서 나는 솔로를 처음부터 끝까지 1박 2일 동안 봤다. 그 프로그램 제목도 그렇고 그 표현 자체가 좀
솔로 나라. 피폐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는 등장인물들 이름이 왜 그런가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의문을 갖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보면서 이것은 인간 사회의 축소판이다. 아주 여기에서 작은 어떤 공동체의 여러 가지 갈등과 문제적 인간 양상들이 나타나는구나 이런 거를 많이 느꼈고 여둘톡에서 한번 다뤄보나요? 그래야 될 것 같지 않나요? 얘기거리가 참 많죠. 네, 그래서 이번 추석 특집 다음화 73화에 아마도 저희가 나는 솔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보신 분들이 많이 계시기도 하겠지만 아직 안 보신 분들은 만약에 스포일러 없이 이 73화를 온전히 즐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번 일주일 동안 나는 솔로를 틈틈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10월 4일에 수요일에 마지막 방송이 되더라고요. 네. 일주일 동안 틈틈이 짬짬이 보기에는 굉장히 강도가 높은 고자극 컨텐츠이기는 합니다. 저희의 어떤 방만한 연휴 생활이 이렇게 다채롭게 흘러갔다는 말씀 드리고요. 또 한마디 덧붙이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네. 저희 오늘 녹음하러 여기 한 15분, 20분 정도 걸리는 거리에 있는 소리째로 걸어왔지 않습니까? 네. 사이에 잠깐 홍제천 길로 내려가서 징검다리 같은 데를 건너오기도 하고. 근데 오늘 날씨가 너무 좋지 않나요? 그러니까요. 정말 쾌청하고 공기가 너무 맑고 햇볕은 쨍쨍하고 추석 즈음에 항상 이렇게 좀 시원하면서 낮에는 따뜻하고 청명한 그런 날씨였던 것 같아요. 이런 날씨가 주어지는 기간이 또 길지 않잖아요. 네, 여러분들이 10월 초에 이 아름다운 날씨를 되도록 충분히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바야흐로 직립보행의 계절입니다. 저희 잠깐의 산책이었지만 산책도 아니고 사실 작업실로 걸어오는 길이었지만 내가 태어나고 살아 있어서 이런 좋은 날씨를 걸음걸음 즐길 수 있구나. 그것만으로도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맞아요. 감사하고. 뭘 딱히 하지 않아도 좋은 기분이 차오르는 그런 날씨죠. 네, 많이 걸으시기 바랍니다. 추석 연휴를 맞아서 여둘톡 작년 2022년 추석 특집 불효자는 놉니다 편을 다시 많이들 들어주셨어요. 네, 24화였죠. 그때 이제 저희가 보통 추석 연휴에는 차량 이동도 많고 하니까 고향 부산에 가지 않고 이제 서울에서 친구들과 모여서 시간을 보낸다 이런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올해도 그 불효자 모임을 오늘 녹음 마치고 갈 계획입니다. 네, 풀네임은 불효자는 놉니다 모임이죠. 24화 오랜만에 다시 한번 들어보셔도 이 추석 연휴에 굉장히 좋을 거예요. 그 24화에서는 저희가 제사라는 것의 의미와 그 성역할에 대해서, 그것의 불합리함에 대해서, 그리고 코로나를 통해서 변해가고 있는 과정에 대해서 굉장히 다각도로 이야기를 해뒀으니까 24화를 다시 들어보시는 것도 좋겠고요. 근데 저희가 SNS에서 24화 다시 한번 들어보셔도 좋겠다 올렸더니 네. 순위가 엄청 올라왔더라고요. 네. 최근 편을 다 뚫고 위쪽으로 올라와 있더라고요. 이제 여둘톡이 국가대표 팟캐스트로서 1년 반 정도 컨텐츠가 쌓이다 보니까 시즌별로 다시 듣기에 참 좋은 그런 회차들이 있습니다. 매 절기마다 이 특집 없나 싶어서 돌아가 보면은 있다우. 가을에는 가을한담, 추석에는 추석 특집, 겨울에는 겨울한담, 봄, 여름 이렇게 시즌별로 돌아오는 이야기들이 있고 지난 회차들이 많이 쌓여 있으니까요. 네, 계절이 돌아오면 한 번씩 또 다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 모임이 저희가 녹음 마치면 또 바로 출출해지잖아요. 말하는 게 에너지 손실이 많습니다. 그러고 나면은 저희 동네 집 바로 근처에 살고 있는 친구네 집에서 다 같이 저녁 식사를 하고 오늘의 메뉴는 박대구이입니다. 마침 또 군산에 파견 근무를 가 있는 친구가 구이용 박대를 또 좋은 걸 구해와서 그걸 친구들과 함께 나눠 먹는 자리예요. 메뉴까지 이렇게 정해져 있다는 걸 아니까 어찌나 든든한지. 네. 그리고 그 요리를 해줄 친구가 또 요리 선생님이잖아요. 망타클 멤버인 미미라고 하는 친구죠. 그래서 저희는 식사를 하고 나서 저희가 망타클이니만큼 아시안게임 탁구 경기 결승을 보기로 약속은 해놨는데 이게
지금 저희가 녹음하는 동안 벌어지고 있는 준결승 결과에 따라서 게임이 있을지 없을지를 모른다고 하네요. 그렇습니다. 부디 저희가 녹음 마치고 가벼운 마음으로 결승 응원을 할 수 있게 되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길 바라겠습니다. 지난주에 72화는 추석 특집으로 꾸려보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톡토로 여러분들의 사연 메일을 받아봤습니다. 이번 사연은 각자의 가족 이야기를 보내주십사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네, 다양한 형태, 다양한 방식으로 살아가는 우리 가족 이야기를 써보내주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고 많은 메일이 도착해 있습니다. 좋은 걸 좋다고 말하기 여둘톡 72화는 추석 특집입니다. 빠르게 변해가는 다양한 형태와 다양한 방식으로 살아가는 가족의 이야기를 모았습니다. 가족은 움직이는 거야. 톡갈 한번 갈까요? 여, 둘, 톡토로 파워, 파워, 파워. 파워. 첫 번째 메일입니다. 추석에 가족들과 모여서 명절을 보낸 많은 분들이 공감할 만한 그런 분노의 대탈주 스토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대밤구 톡토로님이 보내주셨고요. 대전에 살고 계시고 밤이랑 고구마를 좋아하다 못해 환장해서 지은 이름이라고 해주셨네요. 이런 장명법에 따르면 하나 씨 이름은 서꽃우 톡토로 이런 걸로 지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서울에 살고 꽃게와 우니에 환장한다. 너무 어렵잖아요. 네, 죄송합니다. 안녕하세요. 선우하나 작가님. 도저히 못 견디고 뛰쳐나와 집으로 가는 시외버스에 몸을 실은 대밤구 톡토로입니다. 저 여기 한마디 거들어도 되나요? 네? 인트로가 이미 뛰쳐나와서 시외버스에 몸을 실은 걸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요. 대밤구 톡토로님. 너무 드라마틱하죠 이미. 좋은 이야기가 아닌 자칫 한탄이 될 수 있는 내용을 메일로 보낸다는 게 망설여졌지만 도망치듯 막차 티켓을 끊고 나니 일단 한번 써보자라는 마음에 마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지금 이렇게 글을 적어봅니다. 지금 티켓을 끊었는데 마침 또 이 톡토로 사연이 마감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어. 그렇죠. 달려가 보는 거야 이제. 저희 가족은 같이 살지만 따로 사는 것 같아요. 어렸을 적부터 부모님 사이는 좋지 않으셨고 대화는 꼭 필요한 경우 이외에는 하지 않으셨어요. 하고 싶은 말은 다 들리는 거리에도 제가 전달자 역할이 되었어요. 이런 거 어떤 상황인지 아시죠? 엄마한테 가서 이거 좀 이렇게 하라 그래. 그러면 아빠한테 그거 필요 없다 그래. 뭐 이런 식으로. 아이가 전서구 역할을 하는 거죠. 소식 전하는 비둘기. 다 같이 밥을 먹은 기억은 유치원 때 이후는 없는 것 같아요. 세상에. 놀랍네요. 밥도 개인 시간도 방도 다 따로 보냅니다. 아버지는 회피성 성격이 강하시고 어머니는 다혈질에 본인 기준이 강하세요. 근데 두 분 다 고집은 있으시고요. 그러다 보니 쉽게 풀릴 수 있는 일도 해결되지 않았고 지금은 절대 부서지지 않을 벽이 세워진 느낌이랄까요? 그 때문인지 외동딸인 저는 무뚝뚝하고 예민한 성격으로 자라 엄마에게 딸답게 애교도 없고 정이 없다며 핀잔을 많이 들었어요. 예전에는 저도 제가 성격을 고쳐야 하나 싶고 자책도 해봤는데 지금은 자라면서 경험한 환경이 이랬는데 뭐 어쩌겠어? 라는 마음이에요. 명절은 이런 저희 가족이 가장 예민해지는 시기입니다. 제3자가 보기엔 아무래도 아빠가 엄마에게 구박을 받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죠. 특히 원가족의 시선에서는 더요. 그래서인지 친가 식구들은 은근히 아내에게 일방적으로 당하는 착하고 불쌍한 남편, 기센 아내, 애교 없고 무뚝뚝한 딸 이런 식으로 프레임을 씌웠고 그 속에서 한껏 예민해진 저희 엄마는 집으로 돌아오며 신경질을 부리셨고 아빠는 조용히 밖으로 나가셨습니다. 그 피해는 자연히 제가 당했죠. 다행인지 코로나 이후로 제사를 없애고 이런저런 이유로 아빠만 친가에 다녀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할머니 건강이 많이 안 좋아지셨다는 말에 이번에는 나도 다녀와야겠다고 큰 결정을 하고 아빠와 함께 친가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도착한 지 1시간 만에 그 결정을 후회했습니다. 친가에 도착하자마자 저에 대한 품평회가 시작됐어요. 27살이란 말에 이제 늙었다부터 아이고. 원래 입이 짧고 소화기관이 좋지 않아 마른 체질인 저에게 살이 더 빠졌다. 혹시 일부러 굽니? 라는 소리를 아무렇지 않게 던지시고 아직도 무뚝뚝하고 조용하냐? 남자들은 싹싹한 여자를 좋아한다며 관심을 빙자한 오지랖을 부리셨어요. 저녁밥을 너무 많이 먹었다는 아빠의 말에 집에서는 밥 안 차려주냐, 눈치 주냐 등의 말이 여기저기서 쏟아졌죠. 온전한 자기 편만 있는 공간 속에서 아빠는 너무나 편해 보였어요. 저는 갑자기 가해자가 되어 가시방석에 앉은 기분이고요. 집으로 오기로 결심한 결정적인 계기는 잠시 화장실을 다녀와서 다시 거실로 향하던 중에 엿듣게 된 어른들의 대화였어요. 제가 엄마를 닮아간다며 집안 분위기가 예상된다. 그 속에서 아빠가 기도 못 펴고 고생하는 거 아니냐 등등의 이야기가 오가더라고요. 불 꺼진 복도에서 그 이야기를 듣는데 또 아무렇지 않은 척 다시 돌아가는데 기분이 이상했어요. 손녀로서 최소한의 의무를 지키고자 할머니를 뵈려고 한 행동이 순식간에 부정당한 기분이었달까요? 더 이상 그곳에 있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급한 일이 있다고 거짓말을 하고 콜택시를 불러 시외버스 터미널까지 가서 막차 버스를 탔습니다. 이번 명절을 계기로 저는 아마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친가에 가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이고 사이가 좋지 않은 우리 가족을 딸이니까 바꿔보겠다는 시도도 완전히는 아니지만 놓아보려 합니다. 쓰다 보니 결국 한탄이 됐지만 그래도 쓰니까 조금 후련하네요. 여둘톡 너무 잘 듣고 있고 톡토로십의 위로와 든든함을 얻고 있습니다. 두 작가님과 고양이들 톡토로들의 행복과 안녕을 바라며 긴 글 마무리해봅니다. 대밤구 톡토로 올림. 네. 11시 59분에 도착했습니다. 네, 1분 전이네요. 마감 시간. 코로나 이후에 많은 가정에서 차례 문화를 없애고 추석을 간소하게 지내는 경향이 많이 보편화가 됐어요. 그래서 가족끼리 모이는 것도 많이 줄어들고 이제는 추석을 온전한 연휴로서 쉬면서 여행도 하고 이런 기간으로 보내는 분들이 많아졌다고 느끼고 있었는데 사실 이 대밤구 톡토로님도 차례를 지내지는 않지만 본인의 선의로 가족을 만나겠다, 할머니에게 인사를 드리겠다는 정말 착한 마음으로 가족 모임에 갔다가 이게 웬 봉변입니까? 정말 험한 일을 당하고 돌아오셨네요. 일단 좀 위로를 드리고 싶습니다. 맞습니다. 일단 도착하자마자 제 품평회가 시작됐어요. 너무 그려지죠? 이 부분이 정말 네. 머리에서 김이 빡 오르기 시작하죠. 맞아요. 품평회라고 하는 말이 자조적으로 하는 표현이긴 하지만 전혀 틀리지 않은 표현이죠. 맞아요. 명절에 많은 친척들이 모여있는 상황을 그려보면 보통은 어린 나이의 사람들, 특히 여성들에게 외모나 성격이나 말투나 뭐 옷 입는 방식 이런 걸 가지고 정말 말 그대로 품평회가 벌어지죠. 뭐 너는 이렇게 저렇게 하면 더 예쁠 텐데 뭐 살이 빠졌네, 뭐 쪘네, 뭐 머리가 어떻네, 기네, 짧네 온갖 이야기들을 다 하죠. 이 와중에 27살이란 말에 이제 늙었다부터 27살이 뭐가 늙었어요. 이런 말 하는 사람들이 다 늙은이들이거든요. 아니 정말 연로하신 할머니 건강 걱정돼서 뵈러 갔는데 정말 늙은이가 27살한테 늙었다니 이게 무슨 소리예요. 애기한테 지금 넌 늙었다라고 가스라이팅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정말 가스라이팅이고요. 이 가족 사이에 가스라이팅 너무 심하죠. 그리고 뭐 진짜 매일매일 같이 살면서 부대끼는 가족이 아닌 경우에 이렇게 막 1년에 한두 번 만나는데 이런 식으로 가스라이팅 하고 있으면 정말 그냥 다시 보고 싶지가 않죠. 그쵸. 이 할머니는 자신을 걱정해서 그래도 만나러 온 아주 선의를 가진 좋은 손녀를 이제 돌아가실 때까지 못 보는 거예요. 할머니 자신이 그 복을 걷어찬 거죠. 그리고 이 말 많은 친척들이 대밤구 톡토로님이 할머니가 편찮으신데
이 이후로 오지 않는다고 흉을 보든 어쩌든 그건 이제 상관없어요. 대방구 톡토로님은 할 도리를 했고 그 할 도리를 너무나 힘겹게 만든 것은 바로 이 분들입니다. 맞습니다. 정말 집안에 이 나이 많은 어른이라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두고 이렇게 품평하고 있으면 견딜 수 있을까요? 야, 늙은이 품평회 한번 열면. 그러니까 아유 고모부는 안색이 더 안 좋아지셨어요. 요새 술 많이 드시나 봐요. 배가 이렇게 나오셔서 어떡해요. 요새 고혈압이 그렇게 많다는데. M자 탈모가 더 진행됐네요. 아니 머리카락 이렇게 없으셔서 더 나이 들어 보이시는데요. 어떡하죠? 내장 지방이 염려될 것 같아요. 뭐 이런 얘기들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운동을 하시나요? 여전히 안 하고 계시죠? 이런 얘기 하면서 한 명 한 명 만약에 돌아가면서 품평회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분들은 절대 못 견딜걸요. 그러니까요. 자기가 당하고 싶지 않은 거는 남한테도 하지 말자고요. 이명웅 씨가 이번에 팬들에게 짧은 편지를 써서 추석 인사. 네. 대학 입학이라든가 취업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마셔라.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참 이런 것이 선한 영향력이 아닌가 싶습니다. 본인이 진짜 인기가 많고 부모님 세대들에게 어떤 식의 영향을 주는지를 분명하게 인지하고 있으니까 추석 때 가족들 만났을 때 그런 이야기가 어린 세대들을 불편하게 할 수 있다. 콕 집어서 그런 얘기 하면 안 된다라는 거 알려주시는 거죠. 그리고 어떤 분이 이런 말씀 하셨더라고요. 이런 편지를 쓰면서 이 부모님 세대에게 티켓팅을 해주는 사람들이 어떤 세대인지를 또 정확히 알고 있다. 그렇죠. 네, 어린 세대들이 나이 든 세대에게 티켓팅을 정말 피켓팅이죠. 피 튀기는 그런 티켓팅을 해서 선물을 하곤 하니까 이 정말 다양한 세대에게 이번 추석에 이렇게 하셔라라고 주의를 준 거였죠. 그렇죠. 이명웅 씨 말씀처럼 뭐 정말 진학 문제, 취업 문제, 결혼 문제 이런 얘기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당사자가 그것이 잘 안 될 경우에 가장 곤란해하고 가장 애쓰고 있는 사람인데 마치 그 결과를 놓고서 1년에 한두 번 만나는 사람이 쿡쿡 찌르면서 상처를 주는 거는 안 될 말이죠. 그런 걸 맡겨놓은 사람처럼 막 확인하려 들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 대방구 톡토로님의 집안에서 저는 아빠를 감싸고 도는 이 분위기, 참 너무 눈에 그려지는 것 같아요. 많은 대한민국 가정에서 특히 이렇게 좀 연세 많으신 할머니들이 아들에 대한 좀 왜곡된 사랑, 팔이 안으로 굽다부터 휘어진 이런 경우 많이 보게 되죠. 그러니까 본인 자식은 너무 안쓰럽고 너무 안 됐고 계속 피해자고 27살의 딸이 있는 아버지라면 이제 뭐 연세도 드실 만큼 드셨을 텐데 여전히 밥을 못 먹을까 봐 걱정을 하고 이런 거는 좀 놓으셔야죠. 본인도 본인 가족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하면서 잘 살고 있겠거니라고 생각을 하셔야죠. 그리고 대방구 톡토로님이 어린 시절부터 부모님 사이가 좋지 않으시고 그 사이엔 대화가 없고 모든 것을 다 따로하고 유치원 때 이후로는 다 같이 밥을 먹은 기억이 없는 집에서 정말 마음고생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이런 명절에 회피성 아버지와 다혈질인 어머니 사이에서 여러 감정 같은 것을 다 또 대방구 톡토로님이 많이 받아내셨던 것 같고 근데 지금 27살이 되셨잖아요. 지금 상황이 어떠신지는 모르겠지만 차근차근 부모님과 나와의 관계를 벌려가야 합니다. 부모님이 내가 없으면은 더 얼마나 더 사이가 더 삭막해지고 악화될까 이런 생각은 하실 필요 없어요. 언제나 말씀드리지만 부모님 일은 부모님 일이에요. 그리고 대방구 톡토로님이 그것을 방치하거나 하는 게 아니에요. 자식은 부모 곁을 떠나는 것이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방치는 부모가 자식한테는 할 수 있지만 자식은 부모한테 지금 부모님이 너무 편찮으셔서 돌봐드려야 되거나 하는 것도 아닌데 떠나오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입니다. 맞습니다. 메일 제목을 그냥 개인적인 가족으로 살렵니다. 이렇게 써주셨는데요. 정말 대방구 톡토로님은 친가에 더 이상 가지 않는 것도 가지 않는 것이고 지금 사이가 좋지 않은 부모님의 관계 그리고 이 세 가족의 관계를 스스로
바꿔보려는 노력을 했지만 그게 통하지 않을 때는 좀 놓아두시고 그냥 나 혼자 1인 가족을 잘 꾸려가 보겠다. 이런 마음으로 새 출발하셔도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지난번 24화 불효자는 놉니다. 작년에 추석 특집 편에서 어떤 기사를 읽어드렸어요. 부산 북구에서 A씨와 B씨 나이가 많은 노 부부인데 이제 추석 차례 문제로 다툼이 일어나서 아내인 B씨가 A씨를 칼로 흉기로 찌른 사건. 그때 제가 읽어드렸던 댓글 하나 기억나시나요? 뭐였죠? 아유, 그렇게 조상님 수발 들고 싶으면 직접 수발 들라고 조상님 곁으로 보내드리려고 했던 거다. 명절 때마다 이런 분쟁이 일어나고 여러 사건, 사고가 일어나는 것은 너무나 다양한 역할이나 부담, 책임을 느끼는 사람들이 한 공간에 있기 때문에 그 에너지가 서로를 찌르기도 하고 폭발하기도 하게 되는 거죠. 아니 지금 이 할머니랑 뭐 아마도 친가 어른들끼리 나눈 대화가 대밤구 톡토로님이 엄마를 닮아가서 그 속에서 아빠가 기도 못 펴고 고생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걱정을 한다는데 이숙명 작가가 쓴 글에 이런 부분이 생각이 납니다. 나는 나를 사랑한다라는 책이었고요. 읽어볼게요. 네. 나는 자라면서 남자 기죽인다는 말을 숱하게 들었다. 우리 세대 여자들은 동네 친구들끼리 뛰어놀다가 싸움이 나도, 시험 성적이 좋아도, 친척 앞에서 남동생의 잘못을 지적해도, 놀이 집단에서건 회사에서건 같은 성별이 3, 4, 5 모여서 큰 소리로 웃기만 해도 남자 기죽인다는 말을 들었다. 한국 남자의 기는 내가 기억하는 지난 40여 년간 줄곧 사경을 헤매고 있었다. 아니, 그러니까 여자들이 좀 자기 주장이 강하고 세서 남자 기가 그렇게 죽을 정도면 그냥 이미 가망 없는 거 아니에요? 이 너무 가물가물한 기라서 모두가 부둥부둥 이렇게 해겨나 죽을까봐 조심조심 해줘야 되는 그런 기죠. 그러니까 50대 후반 이상 60 가까이 돼도 어머니한테 걱정받는 그런 기. 참 문제가 있다. 스스로 좀 자력갱생하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저희가 아까 이 늙은이들이 막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나이 많으신 분들을 비하하기 위해서 한 표현이라기보다는 27살에 늙었다는 소리를 들은 이 대밤구 톡토로님의 입장을 대변하기 위해서 그런 표현을 쓴 것이니까 양해 부탁드립니다. 맞아요. 27살한테 늙었다라고 말하는 거는 이제 뭐 빨리 결혼을 해라 그런 이야기겠죠. 근데 뭐 요즘이 정년기에 따라서 결혼하는 그런 시대도 아니고 결혼이 인생의 목표도 아니고요. 27살이면 정말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은 나이입니다. 절대 주눅 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이런 경우에 가족이 유해 환경입니다. 빨리 맞습니다. 탈출하십시오. 네, 응원하겠습니다. 자, 다음 메일 읽어보겠습니다. 이 제목은 극한 직업에서 류승용 씨가 하던 말투로 읽어야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 이런 집은 없었다. 이것은 가족인가 합숙인가. 안녕하세요. 선우하나 작가님들. 저는 18살 유학생 녹토로라고 합니다. 녹차 덕후셔서 그렇다고 해요. 저는 지금 미국에서 혼자, 그렇지만 따로 또 같이 살고 있어요. 저의 가족을 소개하자면 저를 미국에서 공부할 수 있게 기회를 주신 제 엄마 친구의 미국인 숙모, 괄호 열고 홈스테이 엄마, 몇 달 전에 학교에 합류한 동갑인 유학생 친구, 그리고 저예요. 별나죠? 저희 가족은 피 한 방울로도 연결되어 있진 않지만 대신 한국 문화와 배움의 마음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홈스테이 엄마는 한국 문화를 배우고 친구와 저는 미국 문화와 영어를 배울 수 있다는 게 지금 생각해보니까 꽤나 멋진 일인 것 같아요. 본래 각자의 가족을 떠나 기댈 수 있는 다른 사람들이 있다는 게 든든하기도 하고요. 매일매일 나와는 많이 다른 사람과 교류하고 때로는 부딪히는 게 쉬운 일은 아니지만 경험의 가치를 아주 높게 치는 저로서는 그저 감사할 따름입니다. 특히 유학생 친구는 극외향형이고 저는 극내향형입니다. 그리고 또 긍정적인 점은 오히려 피가 안 섞였기 때문에 서로에게 더 솔직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보면 1.5 가족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피 한 방울 안 섞이고 오랜 시절 같이 살아온 건 아니지만 타인이라고 하기에는 가까운 사이니까요.
전형적인 엄마, 아빠, 자녀가 아닌 이런 형태도 가족이 될 수 있다는 건 생각도 못 해봤는데 어느새 저는 그 생각도 못 해본 유별난 가족에 속해 있네요. 히히. PS. 저 같은 고등학생 톡토로가 많은지는 모르겠지만 여둘톡 아주 잘 듣고 있어요. 여둘톡만큼 생각해보게 하고 마음을 헐렁하게 해주는 미디어는 본 적이 없어요. 오래오래 작가님들의 담백한 마음을 저희와 나눠주세요. 항상 감사드리고 또 사랑합니다. 녹토로 드림 하셨습니다. 아유, 고등학생 톡토로 많습니다. 중학생 톡토로, 10대 그리고 그 미만의 톡토로들도 많이 계십니다. 네. 지금 유학생활을 하고 계시고 다른 유학생 친구 그리고 미국인인 홈스테이 어머니 이렇게 3명이 가족을 이뤄서 살고 있네요. 근데 참 우리가 피가 섞이지 않아도 식구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밥을 같이 먹는 먹고 사이. 생활을 같이 하는 사이면 정말 가까운 친밀감이 형성이 되죠. 근데 아까 대밤구 톡토로님의 경우에는 가족이지만 밥을 따로 먹은 지가 오래됐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경우에 합숙 형태의 가족과 또 굉장히 대비가 되네요. 정말 그러네요. 보통 가족이라고 하면은 그 말 안에 누구보다도 가깝고 끈끈하고 단단한,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침범할 수 없는 유대감 같은 게 형성되어 있는 이런 식으로 막연히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피를 나눈 가족들 사이에서 얼마나 수많은 갈등과 때로는 폭력이 일어나기도 하고 물론 사이가 좋고 화목한 가족들도 많이 있지만 그게 법적으로 얘기하는 또는 피를 나눈 그런 가족의 형태 속에서만 가능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맞아요. 지금 녹토로님이 유학을 어린 나이에 하면서 사실 굉장히 밝게 메일을 써주셨지만 힘들거나 외로운 순간도 많을 거잖아요. 게다가 극내향형이라고 하셨으니까.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같이 유학을 하는 외향형의 친구 그리고 홈스테이 엄마 이런 분들과 보내는 이 기간이 인생에서 굉장히 잊지 못할 시기일 것 같아요. 이게 뭐 영원하진 않겠고 몇 년 동안 유지되는 일시적인 가족이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인생의 한 시기에 정말 가까이에서 힘이 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 그리고 그 사람들과 너무 끈끈하게 밀접해서가 아니라 약간의 거리가 있는 사이이기 때문에 더 잘 지낼 수 있는 이런 환경이 참 사람에게 아주 필요한 어떤 형태가 아닐까 싶습니다. 재미있는 표현이 있어요. 1.5 가족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타인이라고 하기보다는 가까운 사이이고 그냥 가족이라고 하기에는 좀 다르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쓰신 것 같은데 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데 1.5가 아닌 1가족이라고 생각했을 때도 어떤 사람들에게는 가족이 어떤 울타리가 아니라 감옥처럼 작용을 할 때도 있습니다. 아, 그러네요. 네, 그래서 이 1.5 가족이라고 하는 것이 뭐 1등급보다 1.5등급인 그런 느낌이 전혀 아닌 거죠. 약간 다른 형태의 가족이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이해하기 쉽게 만든 표현으로서 저희가 왜 W2C4라고 하는 분자식을 만든 것처럼 맞아요. 가족을 정의하는 각각의 재미있는 개념들 그리고 가족이라고 하는 원가족의 개념을 조금은 더 유연하게 만드는 그런 개념들이 세상에 많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가족을 폐지하라라고 하는 책도 나와서 이런저런 화제가 되었어요. 당연하게도 또 뭐 별점 테러 군단이 와서 가족을 폐지한다니 그게 말이 되느냐 어쩌고 이런 얘기를 하는 논쟁적인 책인데 저는 사실 읽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쉽사리 말을 할 수는 없지만 네. 가족이라고 하는 것을 없애버리자라기보다는 그런 쟁점을 던짐으로 인해서 가족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다각도의 의문을 제기해보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네. 가족이라는 게 뭐 없애버리자, 폐지하자라고 해서 폐지가 되진 않겠죠. 그쵸. 하지만 이렇게 녹토로님이 언급한 유별난 가족, 저희가 여자들이 살고 있습니다. 책에서 언급한 조립식 가족, 분자 가족 이런 형태들이 생겨나는 것도 절대 막을 수는 없는 흐름일 거예요. 그리고 조립식 가족, 분자 가족이라고 해서 선우 씨와 저 그리고 저희의 고양이들 이 가족 구성이 느슨하냐 하면 또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정말 그렇죠. 단단하게 결속이 되어 있죠. 왜 대답 안 해요?
아, 그럼요. 녹토로님 재밌는 사연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집은 없었다. 이것은 가족인가 합숙인가. 저도 한번 하고 싶었어요. 다음 사연도 만만치 않은 그런 아주 논쟁적인 제목으로 출발합니다. 우리가 법이 없지 가족이 없냐? 도발적이에요, 다들. 그러니까. 네. 안녕하세요, 작가님들. 이전에 당인동 웬디 언니 톡토로로 메일 드렸던 여자 셋, 외동 강아지 하나가 가족으로 살고 있는 웬디네 집입니다. 네, 기억이 나네요. 네. 웬디는 저희의 보들따끔 말랑한 털뭉탱이 강아지의 이름입니다. 해주셨어요. 저희 가족 중 사람 셋은 중학교 때부터 친구로 만나 가족이 되었고 웬디는 2개월 찐빵 강아지 시절에 구조되어 가족이 된 후 지금까지 새 집안의 외동 손녀로 강아지 손녀죠. 귀여움을 독차지하고 있답니다. 강아지라면 털 날려서 싫다며 손살을 치시던 친구의 어머니도 이제 명절이 되면 웬디 용돈을 챙겨주시러 오신답니다. 이런 거 있잖아요. 왜 아유 나는 개 싫다. 나는 고양이 싫다 이러던 부모님들이 맞아요. 어화둥둥. 저의 최애 컨텐츠예요. 그래서 저는 기분이 좀 다운되는 날이면 SNS에 강아지 싫다던 또는 고양이 싫다던 이렇게 쳐보면 너무 귀여운 그렇죠. 영상들이 쏟아져요. 강아지 싫다던 아빠 근황. 강아지를 둥기둥기 안고 어쩔 줄 몰라 하시는. 이 집도 그런 케이스네요. 저는 가족이 된 제 친구들을 배우자들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친구들을 배우자로 맞이하면 좋은 점 5가지를 소개해 보겠습니다. 첫째, 시자가 붙지 않는 가족의 가족이 생긴다. 배우자의 어머니와 서로를 좋아하고 존중하는 사이이기 때문에 반갑고 의무감 없이 안부가 궁금하고 자주 만나고 싶습니다. 어머니가 가득 들고 오시는 전라도 맛이 진한 반찬 때문만은 절대 아닙니다. 흠흠. 아닐까요? 절대 아닐까요? 둘째, 공동육아와 공동살림. 출장 등으로 하루 이상 집을 비워야 하는 일이 생겨도 서로 스케줄을 조정해 외동강아지의 밥과 산책에 부족함이 없도록 할 수 있습니다. 각자가 잘하는 집안일을 나눠 하는 것도 혼자 사는 것보다 편안하고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해줍니다. 셋째, 심심하지 않다. 매일 집에 돌아오면 가장 친한 친구가 있다니. 무엇이든 같이 할 수 있고 추억을 함께 기억해 줄 사람이 늘 곁에 있습니다. 친구들은 보통 다른 것은 몰라도 웃음 코드가 비슷하기 때문에 웃겨줄 사람이 늘 옆에 있는 것과 같습니다. 넷째, 케이크 한 판을 사올 수 있다. 또는 수박 한 통을 사올 수 있다. 아, 이거 큽니다. 사춘기를 같이 보낸 친구들이라 입맛도 취향도 생각의 결도 비슷해 많은 것을 함께 누릴 수 있다는 것의 비유입니다. 근데 비유가 아니라 실질적으로도 정말 이것도 되게 큰 장점이죠. 다섯째, 서로의 실업급여가 되어준다. 현대인은 많은 경우 불안을 원동력으로 움직이는데 경제 공동체로서 한 살림을 꾸리는 가족이 있다면 꼭 멈추어야 할 때 멈출 수 있고 새로운 길을 향한 용기를 내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친구가 배우자가 되었을 때 단점이 하나 있는데요. 그건 친구가 결국은 법적 보호자가 될 수 없다는 점입니다. 급한 수술을 받을 때 수술동의서에 제 배우자들은 사인을 할 수 없고 또 만약의 사고로 유서를 남기지 못하고 사망할 경우 남은 재산은 저희 외동강아지에게로 상속되지 못하겠지요. 저희는 그래서 공동체 가족, 그 중에서도 생활동반자법과 동성혼 법제화에 관한 다큐멘터리 영화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야기를 보태고 싶은 톡토로님들이 있다면 이메일로 연락주세요. wendydaiory@gmail.com입니다. 당인동 웬디 언니 톡토로 드림 하셨네요. 말씀하신 5가지의 모든 것을 저희가 다 누리고 느끼고 있죠. 있네요. 맞아요. 네. 근데 이 경우에는 여자 셋이 같이 살고 계신데 3명이라는 점. 그래서 저희보다는 이 가족의 규모가 더 크다고 할 수 있겠죠. 저급한 표현 죄송하지만 쪽수로는 우리가 더 많은데요. 아, 고양이들. 네네. 이 집은 4시고 개까지. 저희 집은 5이잖아요. 아, 네, 그러네요. 사투리가 막 나오네요.
첫 번째, 시자가 붙지 않은 가족의 가족이 생긴다. 이 부분을 읽으니까 선우 씨의 그리고 또 저의 각자의 어머니의 안부를 서로 궁금해하는 그리고 같이 뵙거나 공연을 보러 가기도 하는 정도의 거리감을 갖고 호의만 갖고 있는 그런 관계가 생각이 나고 그리고 얼마 전에 선우 씨가 수 선배의 아버지와 함께 여행을 다녀왔었잖아요. 네. 그러면서 그에 대한 칼럼을 엘르에 썼었죠. 거기 친구의 부모님이 궁금하고 그분들과 함께 지내는 게 생각과 다른 아주 좋은 경험이었던 것에 대한 이야기를 써줬잖아요. 네. 막연히 가족으로 이렇게 묶이지 않으면은 세대 간의 어떤 관계 같은 게 막힐 거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사위나 며느리를 들여야 교류가 더 활발해진다고 막연히 생각을 하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럼요. 제가 하나 씨 어머니와 식사도 같이 하고 만나서 얘기도 하고 또 북토크 사회를 보면서 일도 같이 하잖아요. 그리고 수선배 아버지와는 같이 여행을 다녀왔고 그런 식으로 친구 부모님과 함께 만날 때 어떤 드는 감정은 친구를 껴서 친구와 친구 부모님이 같이 있을 때 부모님도 그렇고 자녀도 그렇고 사회생활을 하는 거예요, 서로. 약간 거리가 조금 있는 존재를 사이에 두고 같이 만날 때 서로 조금은 더 조심하고 조금은 더 배려하고 더 사교적인 모습을 꺼내 보이는 거죠. 가족 간에도. 맞아요. 부모님의 못 보던 모습을 딸인 나도 못 보던 모습을 보게 되죠. 맞아요. 그런 정도의 어떤 노력과 조심성이 원 가족끼리만 편안함을 추구할 때는 좀 나오기가 어려운 모습인데 그 잠재력을 이끌어내는 게 친구들의 존재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공동 육아와 공동 살림. 세 번째로 심심하지 않다. 네 번째, 케이크 한 판을 사올 수 있다. 또는 수박 한 통을 사올 수 있다. 이런 것들 다 너무 조목조목 공감이 되고 특히 이 네 번째가 일종의 규모의 경제를 누릴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1인 가구로서 살게 되면은 여러 가지 그 뒤처리가 귀찮아서도 그렇고 적게 사게 되면은 너무 비싸지기 때문에도 뭔가를 포기할 때들이 많은데 여러 명의 친구들이 저희 동네에 있는 친구들만 하더라도 뭔가를 한 상자 주문해서 나눠 가지고 이런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너무 멀지 않은 거리에 내가 가족이라고 생각하는 어떤 사람들이 있는 것은 여러 가지 실질적으로도 유리합니다. 맞습니다. 지금 당인동 웬디 언니의 가족이 살아가는 모습이 참 급진적이면서도 아주 효율적인 그런 삶의 방식으로 저에게는 보이는데요.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 공동체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다큐멘터리로 만들고 계시다고 하니까 서로 이야기를 좀 나눠보셔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메일 주소는 아까 언급을 해드렸는데요. 웬디라는 이름 있죠. WENDY 웬디 다이어리 gmail.com입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살면 재밌기만 할 것 같지만 여러 분란이 있고 그거 쉽지가 않은 일이야. 이렇게 훈수들을 많이 두잖아요. 근데 사실은 결혼한다 그러면 다들 축하하지만 결혼 안에서 너무 많은 문제들이 있고 이혼을 그래서 하기도 하고 여러 사건 사고들이 생기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네이트판이 왜 그렇게 인기가 있겠습니까? 인간과 인간들이 모여서 살아간다는 것은 갈등을 피할 수는 없는 거고요. 하지만 본인이 더 재미있고 의미 있고 살고 싶은 그런 방식을 선택하는 거죠. 그리고 그 안에서 여러 분란이 생길 것들을 다스리고 조정하는 그런 노하우를 쌓아가는 것이 같이 살아갈 때만 그것을 배우고 조정하는 능력을 키울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 네. 다음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작가님들. 경기도 화성에서 수컷개 2마리 남편과 살고 있는 란토로입니다. 지난 71화 고양이와 살면서 배운 것들 방송을 들을 때 남편을 옆에 태운 채 눈물을 주룩주룩 흘리며 운전을 했습니다. 아픈 고양이와 사는 시간도 역시 사랑의 과정이다 라는 말씀이 꼭 저와 남편을 두고 하는 말씀인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에요. 남편은 느닷없이 졸음이 쏟아져 이따금 일상이 무너지곤 하는 기면증을 앓고 있어요. 그리고 유전 경향이 강하기도 한 양극성 장애라는 정신질환, 즉
대뇌 질환도 역시 가지고 있습니다. 결혼 전에 남편의 병이 우리의 결혼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꽤 긴 시간 고민을 했습니다. 누구나 병들고 늙게 되는 건 당연한데 조금 일찍, 그것도 대뇌에 병이 생겼다는 이유만으로 이 소중한 사람과의 삶을 망설일 필요는 없겠다고 결론 지었습니다. 저 역시 언제 어떤 병이 생길지 모르는 건 마찬가지니까요. 그리고 병이 있는 사람과 살아가는 과정도 역시 사랑이겠거니 했습니다. 사랑의 모습은 다양하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을 작가님들께서 해주시니 너의 결정은 옳다고 지지해 주신 것만 같았습니다. 마침 지병이 악화되어 제가 남편 직장에서 급히 남편을 태우고 집에 돌아오던 길이라 더욱 그 말이 와닿았습니다. 내일 모레 마침 결혼 2주년이 됩니다. 예상하지 못한 어려움도 있기는 했지만 어딜 가나 유별나다 소리를 듣는 저에게 아주 딱 맞는 유별난 남편이라 행복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남편과 저는 결혼 전부터 아이를 갖지 않기로 다짐했습니다. 저는 육아와 출산을 감당할 자신이 없었고 남편은 유전 경향이 강한 본인의 질병을 아이에게 대물림하기 싫다는 이유였습니다. 저는 2가지나 되는 힘겨운 병을 안고 직장을 유지하는 게 얼마나 힘겨운 일인지, 그로 인해 파생되는 그 밖의 다른 문제들도 때론 삶을 얼마나 힘들게 만드는지 지켜봐 왔기 때문에 자녀를 낳지 말자는 결론에 도달하는 것은 어렵지 않았습니다. 작년 초에 현재 거주하고 있는 경기도 화성의 한 주택을 구해서 이사를 왔습니다. 손주를 돌보느라 엄마가 키우던 5살 된 강아지 몽돌이가 돌봄을 잘 못 받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직을 하면서 개를 키울 수 있는 곳으로 집을 알아봤어요. 몽돌이를 데리고 오니 1주 뒤에 남동생으로부터 인천 모처에 유기된 강아지가 있는데 나중에 덩치가 커지는 개인이 키워보지 않겠냐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사진 속 아기 강아지는 아이쿠 사모예드라고 했고 그 사진을 남편에게 보여주며 사정을 설명했더니 대뜸 이름을 뭘로 지을까라는 답을 하더군요. 덩치가 커져도 아주 커지는 개죠. 네, 그 얘기는 좀 이따 하겠습니다. 그렇게 작년 4월에 저희는 한 식구가 되었습니다. 강아지들과 잘 지내는 법을 몰라 산책 때 마냥 끌려다니기만 하다가 제가 크게 다칠 뻔한 이후로 애견 훈련소에 다니기 시작했고 거기서 인간과 개 모두 서로에 대한 예의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상호 간의 질서가 있어야만 애정이 더 커질 수 있다는 것도 배웠고요. 물론 그 질서는 끊임없는 인내와 반복 훈련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그런 면에서 나와 다른 어떤 인간과 잘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덕목과도 일치하는 것 같습니다. 추석 연휴 중간인 지금 우리 가족은 아무데도 가지 않고 매일 간단한 식사를 2번 정도 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지난주부터 남편의 건강이 좋지 않아서 가족들과 만나려던 계획을 모두 취소했습니다. 그 덕에 저도 덩달아 푹 쉬게 되었네요. 항상 나쁘기만 한 일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귀여운 우리 강아지들 자랑도 하고 싶고 저와 남편이 얼마나 케미가 좋은지도 조잘거리고 또 작가님들께 팟캐스트 너무 감사하게 듣고 있다는 등등 여러 가지 말씀드리고 싶지만 너무 긴 사연에 질리실까 봐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만 쓰겠습니다. 하셨네요. 네. 남편분이 기면증을 앓고 계시네요. 네. 선우 씨와 저 세대에게는 키아누 리브스와 리버 피닉스가 나왔던 그죠. 마이 프라이빗 온 아이다호. 맞아요. 그 영화를 통해서 기면증에 대해서 알게 되었었죠. 그리고 이와 별개로 양극성 장애, 정신질환을 앓고 계신데 누구나 다양한 병이 있죠. 근데 그 병이 신체적인 질병일 때는 어떤 사람들에게 동감을 얻는달까요? 어떤 아이고 그렇구나. 눈에 드러나니까. 잘 돌봐야 되겠다. 힘들겠다. 이런 식의. 그리고 또 누구에게나 생길 수 있는 질병이지 이런 동감을 얻기가 쉬운데 정신질환이 될 경우에는 그게 훨씬 어렵죠.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눈에 보이지 않기도 하고 누구나 사실 우울증도 정신질환의 일종이니까 누구나 정신질환을 앓게 될 수 있는데 그것을 매우 터부시한달까요? 그런 이야기를 꺼내는 것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과 관계를 맺는 것은 너무 위험하다라고 하는 선입견 이런 것 때문에 본인도 가족도 아주 힘들어질 때가 많죠. 근데 신체질환에도 정말 다양한 층위가 있는 것처럼 정신질환에도 정말 다양한 스펙트럼과 층위가 있고 그것을 잘 관리하고 다스리는 중에 힘들 때도 있죠. 아마도 란토로 님도 결혼 전에 여러 고민과 결혼할 때 여러 과정에서 마음고생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물론 남편분도 그렇고요. 하지만 사이좋게 병을 다스리면서 최근 좀 힘드시긴 했지만 잘 지내고 계시다니까 다행스럽습니다. 네, 저는 이 부분이 되게 좋았어요. 어딜 가나 유별나다 소리 듣는 저에게 아주 딱 맞는 유별난 남편. 그렇죠. 서로 간에 나의 별난 부분, 저 사람의 별난 부분이 딱 들어맞는다라고 생각할 때 서로 굉장히 좋은 짝이 되는 거죠. 근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사연 읽으면서 우리가 정말 어릴 때부터 여러 매체를 통해서 자주 재현되고 이상적이라고 여겨지는 그런 가족의 모습이 있잖아요. 특히 우리가 어린 시절에는 그게 정말 평균적인 어떤 연령대의 부모가 있는 4인 가정의 모습, 중산층 이런 모습의 재현을 계속해서 봐왔기 때문에 실제적인 가족의 모습은 그보다 훨씬 다양하고 한부모 가정도 있을 수 있고 뭐 자녀가 없는 가정도 있을 수 있고 조손 가정도 있을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의 가족이 가능하고 실제로 존재하는데도 그 이상적인 모습에 들어맞지 않으면 마치 뭔가 불행하거나 부족하거나 모자란 뭔가 것처럼, 잘못된 것처럼 특히 어린 시절에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자기 삶의 모습과 맞지 않는다는 것에 여러 가지 좌절감을 느끼기도 쉽잖아요. 근데 이거는 어떤 결혼의 상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정말 젊은 선남선녀의 결합, 막 정말 신체적으로도 건강하고 문제가 없고 뭔가 장애가 없고 중산층 이상인 그런 결합만이 굉장히 아름다운 커플의 상, 결혼의 이상인 것처럼 많이 재현이 되는데 사실 그렇지 않은 거죠. 어딘가 별난 사람들끼리 만나서 뭐 서로의 질병이나 질환 같은 것을 같이 돌봐가면서 사는 것도 충분히 행복한 가족일 수 있죠. 그걸 지금 란토로님이 얘기해주고 계시고요. 아까 그 유별나다 소리 듣는 저에게 아주 딱 맞는 유별난 남편 부분 선우 씨가 얘기할 때 너무 나는 솔로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그것은 다음 주로 미뤄서 한꺼번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할 말이 많아서 저희가 드릉드릉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약간 탄식을 내뱉은 부분이 강아지, 사진 속 아기 강아지가 사모예드라고 했고 하는 부분입니다. 사모예드 강아지를 유기한 이 사람 정말 천벌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유기견에 데려오셨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 남편분도 대뜸 이름을 뭘로 지을까라고 답을 했다는 게 너무 이해가 되죠. 사모예드 아기 강아지는 정말 세상에서 제일 귀여운 백설기이기 때문에 너무 홀랑반하고 데려오고 싶어지죠. 그런데 사모예드는 너무너무 커지는 강아지이고 아니나 다를까 그 다음 줄에는 강아지들과 잘 지내는 법을 몰라서 산책 때 마냥 끌려다니기만 했다. 이런 부분도 있으니까 제가 사연을 읽으면서도 마음이 너무 불안했는데 그래도 훈련소를 다니고 서로 예의를 배워서 지금은 강아지 몽돌이와 이 사모예드 아이가 잘 지내고 있다니까 작년 4월 이후로 지금이면은 1년 반 정도 지났으면 이 아이는 다 컸을 테고 물론 여러 가지 장난기가 많이 남아 있겠지만 이미 잘 지내고 계시다니까 정말 다행인데요. 혹시나 우려가 돼서 톡토로님들께 말씀을 드리자면은 견종이 아주 커지는 견종일 경우에는 마음의 준비도 많이 하셔야 되고 정말 공부도 많이 하셔야 되고 체력도 키우셔야 됩니다. 그렇죠. 막 30km, 40km 나가는 개와 산책을 하다 보면은 허리가 뒤틀린다고들 하잖아요. 한쪽 손에다가 리드줄을 잡고 이렇게 그 힘을 컨트롤하면서 나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정말
반려인의 여러 가지 노력이 필요한 부분이죠. 맞습니다. 그리고 말라뮤트라든가 사모예드 같은 털이 아주 많고 추운 지방 출신의 견종들은 우리나라의 이 여러 기후를 견디는 데에 서포트를 진짜 많이 해야 됩니다. 아주 오랫동안 늘 에어컨을 켜줘야 된다든가 얼음물을 줘야 된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들이 있어요. 그래서 견종에 대한 이해가 충실히 있고 그리고 여러 제반 환경이라든가 나의 체력, 시간 분배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여유, 모든 것들을 다 잘 따져서 강아지를 데려와서 끝까지 책임을 지시길 바랍니다. 네. 그리고 이 대형견을 양육하면서 애견 훈련소에서 여러 가지 서로 잘 지내는 어떤 질서와 규칙에 대해서 배웠다라고 하셨는데 그 이야기도 참 좋네요. 개와 인간이 같이 잘 살기 위해서 배움과 훈련과 규칙이 필요하듯이 서로 다른 인간들끼리도 잘 살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부분도 잘 읽었습니다. 사연 보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은 도토로님의 메일입니다. 안녕하세요. 제 작고 소중한 가족을 자랑하고 싶어요. 제가 왜 도토로인지 힌트를 드려볼 테니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제 가족은 일단 작습니다. 귀엽습니다. 보송보송 털이 있습니다. 보통 까칠하다 생각하는데 알고 보면 예민한 것일 뿐 성격이 까칠하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본인에게 까칠하게 대한다면 이 친구에게 잘못한 게 있는지 되돌아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는 우리 고양이들이랑 매우 흡사한데요. 그렇죠. 고양이인가 하고 생각하면서 읽었어요. 그 다음 이불을 좋아하고 잠을 많이 잡니다. 하루 20시간을 자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고양이랑 비슷하네요. 고양이가 아니란 이거죠. 얘기죠. 자, 다음 마지막 아주 결정적인 힌트가 될 것 같아요. 얼굴은 여우형, 코는 돼지코, 눈은 까만 콩, 등에는 가시가 있습니다. 김하나. 이제 다 나왔잖아. 고슴도치! 정답입니다. 네. 맞습니다. 제 작고 소중한 가족은 바로 고슴도치입니다. 저는 반려도치 포도와 함께 사는 도치 집사고요. 반려도치. 네, 그래서 도토로님이셨던 거죠. 제 조용하고 세심한 친구 포도는요. 폭신한 이불을 좋아하고요. 여름이라 인견 이불 줬더니 한 번도 안 썼어요. 취향이 확고함을 넘어 똥꼬집입니다. 낮은 자고 밤 11시부터 새벽까지 놀다가 아침이 오면 다시 자요. 집사인 저보다 자기 루틴이 착착 정해져 있어요. 정말 부지런합니다. 오이보단 당근을, 당근보단 사과를 좋아하고요. 고기를 제일 좋아합니다. 고슴도치는 뭘 먹어? 라는 질문을 많이 받는데 고슴도치 전용 사료가 있고 강아지용 간식보단 고양이용 간식을 주는 편입니다. 아침과 낮에 깨우면 굉장히 화를 내고 저녁과 밤엔 똘망똘망한 눈으로 집사 곁에 있어줘요. 물론 제가 큰 소리를 내거나 갑자기 움직이면 씩씩 화를 내십니다. 고슴도치가 가시를 세우거나 화를 내는 이유는 하나예요. 시력이 좋지 않아 대부분을 후각과 청각에 의존하는데 갑자기 큰 소리가 나면 화들짝 놀라는 것이지요. 저 역시 저보다 덩치 큰 거인이 갑자기 움직이거나 큰 소리를 내면 무서워서 화낼 것 같습니다. 때문에 포도를 대할 땐 최대한 움직임도 작게, 소리도 작게 하려고 노력하는 편이에요. 쓰고 보니 포도에 대한 자랑보다는 고슴도치에 대한 설명문이 되어버렸네요. 반려가구 천만시대라지만 고슴도치를 가족으로 둔 집은 별로 없는 것 같아 설명이 길어졌습니다. 제가 고슴도치 집사라고 말하면 주변에선 종종 강아지나 고양이처럼 커뮤니케이션도 안 되는데 괜찮냐고, 재미없지 않냐고 하는 악의 없지만 무례한 질문을 받곤 합니다. 강아지와 고양이는 사람의 재미를 위한 도구가 아닌데 이런 질문을 들을 때마다 많은 생각이 들어요. 표현과 방법이 다를 뿐 강아지는 강아지의 언어가, 고양이는 고양이의 언어가 있듯 고슴도치는 고슴도치의 언어가 있습니다. 가시가 아프지 않냐는 말도 많이 듣는데 화나거나 놀랄 땐 가시를 팍 세웠다가 위험하지 않다는 판단을 내리면 가시를 내립니다. 만약 고슴도치에게 다가갔는데 가시를 세운다거나 씩씩 화를 낸다면
본인이 큰 소리를 내지 않았는지, 동작이 너무 크지 않았는지 살펴보시기를 바라요. 귀엽다고 확 다가가면 가시만 보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저는 첫째 반려도치였던 슴슴이, 도치별로 먼저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포도를 만나고 사랑이 뭔지 조금은 알게 되었어요. 나 자신이 아닌 다른 존재에게 마음을 준다는 건 어떤 것인지도요. 제가 이 친구들을 만나고 깨달은 것은 사랑이란 제일 예쁜 과일을 골라 제일 맛있는 부분을 잘라주는 것이라는 점입니다. 내가 가진 것 중 제일 예쁘고 좋은 것을 주고 싶은 마음이요. 동시에 사랑이란 슬픔이 따라온다는 것도 알게 되었어요. 슴슴이를 떠나보내고 힘든 시간을 보내기도 했지만 슬픔이 있는 곳엔 사랑이 있었다는 뜻이기에 슴슴이의 또 다른 여행을 항상 응원하고 있습니다. 덕분에 지금 같이 살고 있는 포도와의 시간을 더 소중하고 감사하게 여기며 지내고 있어요. 슴슴아, 도치별 여행은 잘하고 있니? 지구별에서 다른 존재로 태어났을까? 다른 별에서 다른 존재로 태어났을까? 누나는 항상 궁금해. 슴슴이가 어디에 있든 어떤 존재이든 항상 행복하기를. 포도야, 누나가 너의 탄생엔 함께하지 못했지만 마지막의 마지막까지 같이 있어줄게. 누나에게 와줘서 고마워. 앞으로도 잘 부탁해. 끝으로 고슴도치를 가족으로 맞이하고 싶은 톡토로님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고슴도치를 사지 말아달라고요. 물론 우리 톡토로님들은 그러지 않을 거라는 걸 잘 알지만 사고 팔지 않아도 가족이 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유기동물 입양하기. 그리고 입양 전 고슴도치가 어떤 동물인지 공부하기. 사람마다 성격이 다르듯 고슴도치들도 성격이 제각각입니다. 처음 봤을 때부터 순한 도치가 있고 처음부터 죽을 때까지 까칠한 도치도 있어요. 집사님의 사랑을 도치는 받아주지 않을 수도 있어요. 내가 준 사랑이 되돌아오지 않아도 기꺼이 계속 사랑을 줄 수 있는 태도와 각오가 필요하답니다. 시간을 가지고 천천히 다가가면 도치도 마음을 열어줘요.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생각보다 많은 관리가 필요해요. 쳇바퀴를 타며 똥을 싸기 때문에 주변을 매일 정리하고 청소해야 합니다. 내 방은 안 치워도 도치 방은 치워줄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슴슴이는 유기도치였고 포도는 포도의 엄마 아빠가 유기도치였습니다. 유기동물 사이트를 종종 찾아보는데 고슴도치를 케이지째 버리거나 박스에 담아 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주로 귀여워서 데려왔다가 케어하기 귀찮아서 버리거나 병원비가 많이 들어서 버립니다. 고슴도치는 특수동물이라 병원도 적고 병원비도 비싸거든요. 더위와 추위에 약해서 길에 버리면 죽을 확률이 너무 높은데 이런 소식을 볼 때마다 마음이 너무 좋지 않습니다. 크기가 작다고 생명의 무게가 작은 건 아니니까요. 책임질 수 없다면 데려와선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이 말이 지켜지는 세상에 살고 싶어요. 작고 소중한 세상 모든 도치들이 행복하길 바라며 글을 마칩니다. 하면서 슴슴이와 포도 사진을 첨부를 해주셨는데 기절하기 귀엽습니다. 정말 너무 귀엽습니다. 아까 설명을 얼굴은 여우요, 코는 돼지코요, 눈은 밤톨 같다고 하셨나요? 진짜 너무 귀엽네요. 그리고 자세히 보면 두 마리 얼굴이 다르다고 슴슴이와 포도가 그렇게 써주셨는데 정말 이 사랑을 하면 그 개체들이 다 어떻게 다른지 유심하게 알아볼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고슴도치라는 좀 흔치 않은 반려동물과 지내는 시간에 대해서 이렇게 저희에게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이번 가족 사연을 보내주십사 해서 이건 써야 돼라고 생각하며 급히 써보셨다고 했는데 무슨 고슴도치 반려가족 협회에서 싹 정리해서 쓰신 것처럼 그렇죠. 너무나 일목요연하게 다 고슴도치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면을 알 수 있는 그런 메일을 써주셨어요. 저희도 이 메일을 통해 가지고 고슴도치의 삶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아까 란토로님도 그렇고 지금 도토로님도 그렇고 우리가 가족이라고 얘기를 할 때 이제는 정말 동물 가족, 반려동물에 대해서는 빼놓을 수 없겠다 그쵸.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리고 사실 30년 전, 20년 전 인간으로서의 어떤 한 세대 전에 반려동물에 대해서 사회에서 갖고 있던 어떤 인식이나 반려동물들이 차지하던 위상에 비해서 지금 굉장히 급격하게 빠른 변화가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한 20년 뒤, 30년 뒤에 가족의 형태, 가족 구성원들, 가족의 위상 이런 게 얼마나 또 달라져 있을지 그 변화를 상상해 보는 것도 또 즐겁네요. 맞습니다. 씀씀이를 떠나보내고 힘든 시간을 보내기도 했지만 저는 이 말씀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슬픔이 있는 곳엔 사랑이 있었다는 뜻이기에. 아, 그렇죠. 네. 슬픔은 사랑이 존재했던 그 빈 자리이기도 하죠. 네. 슬픔과 사랑은 사실은 한 묶음입니다. 내가 어떤 것을 깊이 saran한다는 것은 깊이 슬퍼할 준비를 하게 되는 것과도 마찬가지죠. 맞아요. 그리고 또 놀라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고슴도치가 쳇바퀴를 타며 똥을 싸기 때문에. 이 굉장히 액티브한 배변 활동 아닌가요? 새들이 날아가면서 이제 똥을 싸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그건 또 이동 중인 거잖아요. 이게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난다는 뜻일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쳇바퀴 위에서가 아니라 쳇바퀴를 타며라고 돼 있잖아요. 아주 액티브한 그런 모습이 그려지네요. 네. 그러니까 참 열심히 치워줘야 될 그런 각오도 필요하다라는 말씀도 덧붙여 주셨습니다. 네. 도치 가족 씀씀이와 포도를 저희에게 소개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네. 그리고 도토로님께서 먼저 떠난 씀씀이에 대해서 그리워하면서 얘기를 적어주셨는데 저희가 소개하지 못한 많은 톡토로들의 사연에 먼저 떠난 가족 구성원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았어요. 맞아요. 근데 저희가 오늘 다 소개해드리지는 못하지만 분명히 저희가 W2C4 중에서 떠나보낸 고로에 대해서 투명 고양이로 저희와 함께 지내고 있다고 여기듯이 사람 가족이건 반려동물 가족이건 먼저 작별한 그 구성원도 여러분들에게 어떤 형태로든 여러분들 안에 남아있을 거예요. 그런 가족의 이야기에 대해서도 나중에 또 다시 한번 소개할 기회가 있으면 좋겠고요. 이전 회차 중에서는 저희가 20화 죽음이 삶을 찾아올 때에서 그런 이야기를 깊이 나눠봤습니다. 지금 떠나간 가족을 그리워하시는 톡토로들께서는 한번 그 회차를 들어보셔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아요. 엄마가 일찍 돌아가신 분, 아빠가 일찍 돌아가신 분 역시 투명하게 곁에 계시다고 생각하는 것도 계속 투명 고양이에게 말을 거는 것처럼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위로가 되겠죠. 다양한 사연들 중에 불치병을 앓고 계시던 어머니께서 출근하시다가 운전 중에 정신을 잃으시면서 교통사고가 난 분의 메일이 있었습니다. 다행히 사고에 비해서는 덜 다치셨고 지금 회복해가는 중이라는 소식을 보내주셨는데 엄마, 아빠와 자식, 보통 이른바 사람들이 정상가족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가족 구성원을 구성하였다 하더라도 그 구성원 안에서 어떤 사건, 사고가 생기고 어떤 슬픔이 닥쳐오거나 그 구성이 변해갈지는 아무도 쉽게 말할 수 없는 것이죠. 그렇죠. 가족이라고 하는 단위 자체도 절대 공고한 것이 아닙니다. 계속되는 노력도 필요하고 어떤 큰일이 닥치기도 하고 그것을 함께 극복해 나가는 그런 공동체이기도 하죠. 맞습니다. 마지막 메일 한번 소개해 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작가님들. 저는 인도 델리에서 살고 있는 델리 톡토로입니다. 이전에 혼자 지내는 집에 불이 났다고 여둘톡이 휴식을 취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라고 메일을 보내주셨던 델리톡토로님이십니다. 맞아요. 네, 기억이 기억하고 나네요. 있습니다. 저희 가족 이야기를 시작할게요. 50대인 아버지와 동갑인 어머니, 20대인 언니와 저, 그리고 고등학생 남동생이 그 구성원입니다.
아버지는 건조한 농담 실력을 타고나신 감성파 제조업 종사자시고요. 어머니는 선물 고르는 실력이 타고나신 녹색 러버, 하우스키핑 종사자이십니다. 그리고 언니는 춤추는 것을 좋아하는 도자기 공예가, 저는 글 쓰는 것을 좋아하는 인도 거주 회사원, 남동생은 톰과 제리를 좋아하는 풍채 좋은 고3입니다. 요즘 가족의 형태는 독신 가족, 남자와 여자가 결혼한 가족, 남자와 남자가 결혼한 가족, 여자와 여자가 결혼한 가족, 결혼하지 않고 함께 사는 가족, 아이가 없는 가족, 여자 혹은 남자와 아이만 있는 가족, 그리고 W2, C4 등 정말 다양하더군요. 그중 저희 가족은 남자와 여자가 결혼한 가족에 속하겠네요. 그 중에서도 아이가 있는 가정이겠군요. 가족을 이야기할 때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했는지, 자식이 있는지 같은 이야기는 많은 말을 해내지 못하네요. 아주 평범해 보이는 딸 둘, 아들 하나인 우리 가족의 형태도 그저 다양한 가족 형태 중 하나일 뿐이고요. 오히려 진짜 이야기는 구성원 개개인이 어떻게 함께 살아가고 있는가에서 시작되는 듯합니다. 제가 여둘톡을 좋아하는 이유도 이것과 연결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두 작가님과 많은 톡토로 분들이 스스로를 표현하고 어디선가 함께 지내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렇다면 톡토로 유니버스도 가족의 한 형태 아닌가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네. 저도 여자들이 살고 있습니다를 펴낸 이후에 이런저런 자리에 패널이라든가 뭔가 토론에 참여해달라든가 뭐 강연이라든가 이런 기회들에 불려다니게 되잖아요. 하나씩나 저나. 네. 근데 그랬을 때 저희보다 더 어린 세대들, 특히 20대들이 주거에 대해서 갖고 있는 생각들을 접하게 되는데 그분들은 가족에 대한 개념이 저희보다 훨씬 더 유연하죠. 유연하고 굉장히 혁신적이고 진보적이에요. 그래서 본인과 지금 같이 살고 있지 않더라도 어떤 식의 라이프 스타일을 공유하고 본인이 아주 친밀하다고 생각하는 그 집단이 지금 같이 살 집이 없을 뿐 가족이라고 크게 소속감을 느끼고 있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모습을 볼 때 정말 가족의 관념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구나. 특히 젊은 세대들 20대 이후에 10대들에게서는 그것이 더 빠르게 변화하겠구나라는 걸 느꼈고 지금 델리톡토로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정말 개개인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본인이 어디에 소속감을 느끼고 있는가 이런 것들이 미래의 가족에 아주 크게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 작용되는 것이 그들 사이의 거리와 핏줄이 어떻게 섞여 있느냐 그런 유무 그리고 그 사이의 담장이나 경계의 유무 이런 걸로 관계가 성립이 됐었겠죠. 근데 지금의 여러 관계들은 바이트를 타고 돌아다니기도 합니다. 그런 것이 전 세계적으로 곳곳에서 다 떨어져 있지만 공통의 가치관을 갖고 있다거나 아니면 어떤 이야기에 함께 고개를 끄덕이고 있다거나 하는 것들을 일종의 거대한 가족처럼 여기려면 여길 수도 있겠죠. 저희가 맨 처음에 읽었던 사연 대밤구 톡토로님께서 도저히 견디지를 못하고 시외버스 터미널로 달려가시면서 지금의 오늘 사연이 다 시작이 됐잖아요. 근데 대밤구 톡토로님을 놓고 27살에 늙었다고 품평회를 하는 그 분들과 핏줄이 섞여 있을지언정 지금 마지막 사연에서 델리 톡토로님이 톡토로 유니버스에게 갖고 있는 어떤 친근감과 비교를 했을 때 과연 누가 더 가깝고 누가 나를 더 홈에 있다고 느끼게 할까요? 그렇죠. 톡토로 유니버스 안에서 27살은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가능성으로 충분한 아이입니다. 너무 애기잖아. 아니 하지만 성인으로 존중은 합니다. 물론 그렇죠. 네네. 여러분의 원가족이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가스라이팅하고 여러분의 삶의 반경을 축소시킨다면 톡토로 유니버스 안에서 이 느슨한 가족에게 기대세요. 그래도 됩니다. 맞습니다. 왜 영어 표현 중에 그런 거 있잖아요. Make yourself at home 이라고 하잖아요. 그것처럼 편안하게 있어 뭐 이런 그렇죠. 거. 여러분이 귓구녕에 이어폰을 꽂고
저희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추석 특집이네, 명절에 이런 이야기가 있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전 세계에서 고개를 끄덕끄덕이고 있을 때 우리는 추석을 함께 보내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홈에 있다고 느끼면서요. 댓글 소개 시간입니다. 사연과 광고 문의는 w2talking w-2 talking @gmail.com으로 보내주세요. 지난 71화는 고양이와 살면서 배운 것들이었는데 저희에게 보내주신 다양한 고양이 사진들 정말 잘 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가 주제를 잘 정해서 아주 눈이 호강했어요. 네. 온갖 집에 귀여운 고양이들 사진을 넉넉하게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화토로님의 댓글입니다. 객식구까지 2견, 괄호 열고 1견은 투명, 3묘와 함께 지내고 있습니다. 저 역시 투명 강아지를 보호소에서 구조하고 입양한 지 10일 만에 이별한 경험을 갖고 있어요. 곧 우리 투명 강아지 보통이의 기일입니다. 초반만 들었을 뿐인데 눈물이 흘러서 잠깐 멈췄어요. 밥 먹으려고. 울면서 밥 먹고 싶진 않다고요. 개와 고양이는 현재를 산다고 하더라고요. 정말로 지금 현재를요. 동물 가족들을 보며 늘 배우고 많이 웃고 가끔 울고 종종 화도 내며 삽니다. 인생이 그렇듯이 라고 하시면서 현재 객식구인 1묘가 다른 견의 밥그릇에 몸을 넣고 물을 훔쳐 마시다가 딱 걸린 모습을 사진으로 보내주셨습니다. 아니 근데 밥그릇이 이렇게 큰가요? 대형견용 밥그릇은 봐요. 이렇게나 크나? 고양이가 완전 쏙 들어갔네요. 그러니까요. 저는 케이지인 줄 알았는데 사진을 눌러보니. 파이에트리님께서 꼼꼼히 잘 들었습니다. 아마 앞으로도 고양이와 함께 살 일은 없을 것 같지만 그래도 고양이와 사는 친구들에게 더 공감하기 위해서라도 잘 알아두고 싶네요. 앞으로도 아이를 키울 일이 없을 것 같지만 또래 친구들이 겪고 있는 출산과 육아 이야기를 꾸준히 가까이 하려는 것과 다르지 않은 마음으로요. 이렇게 적어주셨습니다. 사실 저희가 고양이 이야기를 다룬 게 이런 마음이 있기도 했어요. 맞아요.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사람들뿐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사람들의 일상과 어떤 마음은 이렇다라는 것을 서로 알아두면 좋겠죠. 정확히 이 마음이었죠. 저희도 출산과 육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육아를 하고 있는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요즘에 육아 환경은 이렇구나, 요즘에 교육 환경은 이렇구나 이런 식으로 좀 알아가려고 노력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알아가는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민트초코 톡토로님께서 하나 언니 우는 통에 저도 그렁그렁 하다가 선우 언니 말이 천천히 느려질 때 그만! 그렇습니다. 나이 들어가는 INFP입니다. 큰일 났어요. 라고 하셨는데 진짜 INFP들은 큰일 났습니다. 툭 치면 눈물이 흘러 그렇게. 네, 하나씩 울 때 같이 눈물 흘렀다는 분들이 아주 많이 계셨어요. 포토로 님도 이제 겨우 2살 조금 넘은 고양이를 배 위에 얹고 궁둥이를 슬슬 쓸면서 듣고 있었는데 하나 작가님 눈물 터지실 때 저도 같이 울었네요 하셨습니다. 10152221님께서 안녕하세요. 몸과 상의 14년차 집사 몽상입니다. 71화 모든 부분이 동감, 공감, 눈물이었습니다. 고양이가 제게 가르친 모든 것들로 제 삶이 편안하고 고요하고 단단합니다. 주제 선정 고맙습니다. 하셨네요. 네. 풍뎅톡토로님께서는 너무나 사랑스러운 회차입니다. 하트. 들으면서 고양이의 몸짓이 생생하게 연상되어 미소 지어졌네요.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12살 깐토로님이 오셨습니다. 깐토로님의 장명의 이유는 본인의 집 고양이 이름이 잭간이라서 그렇다고 합니다. 네, 잭간이 사진도 올려주셨는데 터키시 앙고라인가요? 하얀 털에 하늘색 눈이 너무나 예쁜 고양이네요. 저희 가족은 저 엄마, 아빠, 동생 그리고 C15이라고 해주셨습니다. 고양이가 15마리래요. 네. 이 고양이들이 집 안에 있는 것은 아니고 마당에서 밥을 주시는 것 같은데 여러 고양이들의 이야기와 또 사진도 첨부를 해주셨고요. 깐토로님의 아빠가 마을 반장이셔서 신문 배달을 하셨는데
그 집에 째까니가 있었고 아빠가 다음날 데리고 와서 너무 기뻤다 이런 얘기도 해주셨네요. 근데 범백에 걸려가지고 울면서 저녁밥을 먹었고 그러다가 째까니가 상태가 점점 좋아져서 지금 잘 살고 있다 이런 소식도 전해주셨어요. 네. 댓글을 여러 개를 달아서 너무 예쁜 고양이 사진까지 함께 올려주셨는데 고맙습니다. 네, 여러 고양이들 건강하게 잘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동키톡토로님께서 24화 추석 특집 불효자는 놉니다 편에 대해서 또 들을 때마다 하트 누를 수 있으면 좋겠다 해요 하면서 하트를 어마어마하게 써주셨습니다. 네, 한 20개쯤 될 것 같은데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경남 진주에서 진토로님께서 메일을 보내주셨는데요. 제목을 읽고 좀 저희가 가슴이 덜컹했습니다. 동생한테 여둘톡 영업하다가 불편하다는 소리 들었어요. 어머나. 약간 저희가 뭔가 실수했나? 뭐 잘못 얘기했나 싶어서 굉장히 이제 놀래서 이 메일을 열어봤습니다. 읽어볼게요. 안녕하세요 작가님들. 이번 추석 연휴에 동생과 차를 타고 가면서 여둘톡을 영업해봤는데요. 특히 저희도 치즈냥 한 마리를 모시고 있는 집사로서 더 즐겁게 들을 수 있어서 동생도 함께 여둘톡을 같이 들으며 대화하고 싶은 마음에 기대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가족이 함께 여둘톡을 듣는다는 댓글 소개가 부러웠던가 봅니다. 그런데 동생의 후기는 불편했어 였습니다. 아이고. 도대체 흠잡을 데 없는 여둘톡이 어디가 불편했다는 건지, 심지어 고양이 얘기였는데 너무 의아했습니다. 하지만 곧 동생의 이야기를 듣고 빵 터지지 않을 수 없었답니다. 하울의 움직이는 성의 주인공은 하울이야, 하쿠가 아니라. 하쿠는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에 나오는 주인공이야. 나는 듣는데 그게 너무 불편했어. 아이고 죄송합니다. 어떡해요. 저도 들으면서 그치 나도 하울의 움직이는 성에서 고양이 이름을 따온 건 줄 알았어 라고 속으로 생각했는데 동생의 정확함에 허를 찔리고야 만 것입니다. 하하하. 말할 땐 웃겼는데 이렇게 글로 쓰니 막상 재미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네요. 어쨌든 여둘톡을 사랑하는 톡토로 한 명으로서 작가님들께 용기 내어 메일 보내봅니다. 20대 후반 여성으로 주변의 선배 여성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없는데 막막하고 어두웠던 앞으로의 삶도 그저 노화만이 나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작가님들처럼 더 즐겁고 단정한 나날들로 보낼 수 있다는 것이 큰 위로로 다가옵니다. 늘 감사합니다. 진토로 올림 하셨네요. 아, 이거 제가 진짜 저는 근데 어쩜 이렇게 홀랑 착각을 해가지고 네. 하울의 움직이는 성인데 하울이 아니라 하쿠라는 등장인물이 있다 이런 식으로 철석같이 잘못 알고 있었던 거예요. 네, 저희가 그런 나이입니다, 여러분. 친구들끼리 만나면 고유명사가 생각이 안 나서 일단 몇 글자인지 던져놓고 스무고개로 묻은 대화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네, 하쿠는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에 나온 주인공이었습니다. 네네, 맞습니다. 아유. 이렇게 알려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네, 저희가 뭐 실수하거나 잘못 얘기하는 부분들 언제든지 불편하다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동생분 그거 외에는 딴 말씀을 안 하셨나 봐요. 재미는 없었나? 재미가 있었고 한 가지 틀린 것이 불편했다. 이 말씀이시겠죠? 네. 네. 진토로님과 동생분 함께 여둘톡을 들으면서 대화를 하실 수 있다면 좋겠네요. 네. 앞으로는 제가 생과 치히로의 행방불명에 나온 하쿠라고 꼭 정정해서 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네네. 두 분과 톡토로 여러분 그리고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님과 저희 집에 있는 하쿠에게 심심한 사과 말씀드립니다. 저희 오늘 녹음은 이 정도로 하고 저희는 한가위 저녁을 저희의 가족과 같은 친구들과 함께 먹으러 슬슬 일어나 보겠습니다. 네. 다음 주 예고 드렸죠? 나는 솔로 네. 돌싱 특집 16기 회차입니다. 회차가 편당 꽤 깁니다. 11화까지 있는데 쭉 보시고 다음 주 73화를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은 걸 좋다고 말하기 여둘톡 72화는 추석 특집 가족은 움직이는 거야 였습니다. 톡토로 뒤에는 여둘톡이 있고 여둘톡 뒤에는 두둥실 커다란 보름달과 같은 톡토로가 있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나는 솔로 16기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징글징글하게 한번 돌아와 보겠습니다. 화요일입니다.
감사합니다.